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되게 재밌는 주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제가 춘향선발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춘향선발대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들 그 미스 춘향으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2022년에 그 대회에 나갔다 와가지고 최근에 춘향선발대회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준비를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께 꿀팁을 좀 전수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건 제 춘향전발대회 지원 동기일 것 같아요. 그죠? 왜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저는 뭔가 대학생 때 하나의 정말 큰 추억을 남기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코로나 시절이었어가지고 학교 활동도 거의 못했었고 그리고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대회 활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춘향선발대회라는 거를 정말 인스타를 보다가 정말 우연히 미스 춘향이라는 대회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한번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런 대회를 꼭 한번 나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1월달인가 2월달에 관련한 모집 공고를 찾아보고서 그 해에 좀 지원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 방법의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에 2026년 춘향선발대회라고 치시면은 가장 먼저 아마 춘향제의 홈페이지가 뜰 텐데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단에 링크로도 남겨놓을게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집 요강 한글이랑 응모 원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는 3월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그 공모 개요를 한번 모집 요강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 나이 같은 경우는 1998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생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춘향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합숙 기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합숙이 가능하신 분 무조건 합숙을 해야 돼서 제 기억에는 이때 막 휴학을 했었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어가지고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었거든요. 거의 막학기였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수업을 좀 몇 개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모 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사진 5장 이거는 응모 원서에 들어가는 사진이어가지고 사진 5장 준비하시면 되고 자기소개 카메라가 생겼네요. 이건 저희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원자가 엄청 많아졌나? 이렇게 또 mp4 파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되네요. 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보내셔야 되고 응모 원서 작성을 해서 이렇게 구글 폼으로 지원을 하면 되네요. 서류심사 발표일은 4월 6일 월요일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1차, 2차 예선심사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네요. 본선 대회는 4월 30일 보니까 이렇게 합숙 같은 거라든지 본선 진출자 발표일 이런 게 다 공모 개요에 다 써 있으니까 이거 PDF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같이 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한글 성명 써야 되고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인 SNS 아이디를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네요. 저희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없었는데 아마 응모원서에 들어가 있는 사진 5장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어쨌든 개인 SNS 아이디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이라든지 너무 개성이 강할 것 같은 옷들을 입고 있다 아니면 그런 사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은 정리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춘향이라는 이미지가 좀 단아한 이미지잖아요. 춘향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이미지에 맞게 내 인스타가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내기 전에. 그 다음으로는 응모자 사진. 저는 좀 되게 깔끔하고 단아한 느낌의 프로필 사진을 냈었어요. 이런 사진을 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공개를 할게요. 이거는 그 비프렌즈라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었고 그리고 사실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제가 막 엄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어가지고 따로 밝히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춘향의 가장 중요한 점은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 같고 너무 인위적인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누가 봐도 너무 포토샵이 심하다 이러한 사진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교 그리고 몸무게 그리고 경력 이런 걸 쓰는 건데 보니까 대회 관련 참고 가능한 최신 경력순 작성
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전 그냥 문과대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체능 관련한 경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대학교 때 했었던 봉사 동아리, 뭐 밴드부, 대학교 때 했었던 인턴 경력 뭐 이런 거를 작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예체능 대회다 보니까 예체능과 관련한 그 대회를 출전한 경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연극학부 친구들의 경우에는 했었던 연극을 작성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최대한 좀 춘향이랑 관련된 거를 쓰는 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뭐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리포팅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력도 되게 충분히 작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과대 뭐 그냥 이과인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쓰면 되죠. 뭐 이과인 친구들은 무슨 학술대회에 나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쓰면 되니까 그냥 솔직하게 경력사항을 작성을 해주면 좋고 좀 예체능과 관련한 모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뭐 그것도 작성을 아무래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 자격증은 또 저 혼자 아마 이상한 거 쓴 것 같은데 토익이랑 뭐 토익 스피킹 그리고 HSK 투자자산운용사 뭐 이렇게 썼었네요. 아마 자격증은 대부분 다 이런 걸 쓰지 않을까요? 토익이라든지 뭐 중국어 점수라든지 취미랑 특기사항 저는 취미로 제가 쓴 걸 한번 봐볼까요? 취미로는 요리.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요리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요리, 뭐 베이킹 썼고 바디빌딩. 헬스라고 쓸 수는 없어서 바디빌딩이라고 썼는데 뭐 요즘 친구들은 필라테스 많이 하니까 필라테스 써도 될 것 같고 또 케이팝 댄스. 케이팝 댄스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거기 때문에 케이팝 댄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은 제가 3개국어를 할 수 있어서 3개국어랑 영어 리포팅 이렇게 작성을 했었네요. 그 다음으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를 500자 이내로 쓰라고 하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냥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소개를 쓰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가독성 있게 깔끔하게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은 정말 몇백 장의 서류를 지면으로 이렇게 그냥 뽑아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1차나 2차 때도 그 심사위원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뽑아서 보시면서 이렇게 심사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를 제출하기 전에 A4 용지로 뽑아서 내가 그냥 읽었을 때 가독성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너무 가독성 있게 줄글로 쭉쭉쭉쭉쭉 쓰는 것보다 한두 문단 정도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볼드체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잘 읽을 수 있게 지원서를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상사진 첨부 5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일상사진이 뭐였는지 이렇게 한번 싹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딱딱하게 맞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서류를 쓰더라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그냥 규격에 맞게 잘 예쁘게 넣어주시는 거. 모든 사진의 그 크기가 좀 통일되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1, 2차 예선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차 예선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름 순으로 보통 잘리거든요. 근데 저는 김씨여서 두 번째 조였고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 5분에 들어갔어요. 거의 인당 1분 정도씩 자기소개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5명씩 한 조가 되어서 일렬로 그 1차 예선 장소에 이렇게 강당 같은 데에 들어가요. 5명이 일렬로 서 있고 심사위원들 앞에 한 5분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카메라 감독님들이 인당 1명씩 5분 정도 이렇게 앉아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도 계셨고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신발을 다들 하이힐 신고 오니까 신발을 벗고 그 실제 키를 한번 체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 키 체크하시고 한 명씩 딱 1분 자기소개를 진행합니다. 아마 1분이 넘으면 그만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1분을 맞춰서 자기소개를 진행을 하고 그 공모 개요를 보니까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때는 질의응답이 없었고 2차 때만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을 강남에서 받고
갔고 그다음에 KTX를 타러 용산으로 넘어와서 한 7시쯤 KTX를 타서 9시에 남원에 도착을 해서 10시에 면접을 보러 갔었고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 KTX 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2차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2차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홈페이지에서 한 5시인가 아닌가 7시인가 8시인가 이렇게 연락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 다음날 내려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었고 2차에서는 엄청 큰 강당에서 그냥 한 사람당 한 명씩 그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특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기를 보여줄 게 당연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할 때부터 그냥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한 달 동안 무용 난타를 배웠었어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는 뭐 리포팅 같은 걸 하기도 했었고 연극학과인 친구들은 뮤지컬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연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무용학과인 애들은 한국무용 뭐 이런 발레 이런 걸 했었기도 했는데 저는 정말 엄청 힘들게 할 자유도 없는 무용을 연습해가지고 2차를 준비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2차 예선 때는 그 질문을 좀 심사위원분들이 하셨었는데 질문 받았었던 거는 제 지원서에 작성이 되어 있었던 경력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증권사에서 인턴을 했었던 거를 경력사항을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셨던 것 같고 이게 또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력사항에 절대 허위 사실을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1, 2차 예선 때 무엇을 입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1차 예선 때 입었던 옷, 2차 예선 때 입었던 옷 이랬습니다. 2차 예선 때 입었던 옷은 그 무용복이 하나도 없고 무용복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여를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대여를 했어요. 이게 어디서 대여를 했는지 정말 너무 가물가물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인스타에 그런 뭐 무용복 대여 이런 걸 치면서 되게 저와 잘 맞는 이미지를 제가 또 그 웜톤이어서 노란색을 이렇게 골라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소개 준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기소개 준비 꿀팁은 그냥 예전에 춘향선발대회에 나왔던 그 선배님들의 영상을 많이 보면서 그분들이 쓰시는 멘트라든지 구절들을 좀 많이 습득을 하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소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뭐 28살 김규리입니다. 저의 취미는 헬스고요. 뭐 필라테스고요. 뭐 이런 자기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내가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예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의 사랑을 가져올 김규리입니다. 이런 식의 자기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어떠한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는지 유튜브에다가 춘향선발대회라고 검색을 하면 그 전년도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항상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자기소개를 연습을 하고 그거를 다시 봤어요. 처음엔 정말 오글거리거든요. 내 모습을 영상으로 본다? 너무 오글거리는데 그게 아니면은 내 얼굴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진짜 뭐 얼굴이 비대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쁘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자기소개도 외워야 해요. 엄청 긴장을 하면은 정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까먹어서 얘기를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무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자다가도 줄줄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고 외우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나갔다 와서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냐 아니면 나가는 걸 추천하냐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정말 무조건 300% 여러분 300% 추천드립니다.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정말 다양한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저와 함께 대학교를 다닌 친구들 이게 정말 풀의 전부였는데 진짜 예체능 친구들도 정말 많이 만나고 되게 다양한 방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냥 제 삶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졌어요. 다채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의 폭도 훨씬 더 넓어진 것 같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도 정말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춘향을 나가기 전과 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그냥 뭐 춘향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 관리가 되게 몸에 배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 화장도 되게 열심히 해보면서 자기도 많이 꾸밀 줄 알고, 그리고 어떠한 옷을 입어야지 아니면 뭐 어떤 화장법을 해야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기 전보다 좀 예뻐졌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요. 되게 높게 사주세요. 춘향을 나갔다 왔다 라는 점을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좀 자존감이 살짝 높아지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설이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드리자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지원하세요.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꼭 지원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거 괜히 안 했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혼자 준비하세요. 저도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레발 치고서 안 되면 괜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고 그냥 엄마한테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본선 당일날 제가 당선이 됐을 때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원하시고, 뭔가 부끄럽다,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혼자 준비해서 나가세요. 뭐 학원만 다니시던지 꼭 후회 없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로 오늘 제 Q&A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 춘향 선발대회 본선 때 자기소개 했었던 모습 한번 보시고 가시죠. 그럼 안녕. 후보 12번 김규리. 선택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와 용기를 가진 후보인데요. 3개 국어 능력과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바탕으로 남원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큐레이터가 되겠다고 하네요. 춘향 embracing love. Can you feel 남원 feeling with love? 신분을 초월한 인연으로 몽룡도련님의 마음을 활짝 열었던 춘향을 알고 계신가요? 저 김규리의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물들이겠습니다. 반짝이는 눈빛과 지성을 갖춘 춘향 후보 12번 김규리. 오늘 밤 잊혀지지 않는 한 편의 향기가 되겠습니다.